제 이름은 이미주입니다. 올해 60이고 부동산 임대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무실 창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거리는 평화로웠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지나가고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습니다. 제 삶도 저렇게 평화로울 수 있을까요? 아마 영원히 불가능할 겁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임대료 입금 문자였습니다. 오피스텔 302호 150만 원. 작은 돈이지만 이런 게 모여 제 생활을 지탱합니다. 남편 없이 혼자 살아온 25년, 이렇게 한 푼 두 푼 모아 부동산 몇 채를 장만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35세 남편을 잃고 아이도 없이 그저 악착같이 살아야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부동산 청소를 하고 임대인들 민원을 처리하고 밤늦게까지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명절도 없었습니다. 그저 일만 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첫 번째 원룸을 샀을 때의 기쁨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받아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제 것이 생겼구나. 이제 굶지 않고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안도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짐이 제게 달라붙기 시작했으니까요.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한숨이 나왔습니다. 동생 상철이었습니다. 누나, 나야? 전화를 받자마자 들리는 목소리. 저는 창문을 닫던 손을 멈추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왜? 또 무슨 일이야? 허리가 또 노져서 병원 좀 다니려는데 보험이 안 돼서 이번 달엔 도윤이 학비도 좀 밀렸고. 듣고 있자니 귀가 따가웠습니다. 같은 말, 같은 핑계, 같은 요구. 50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대본이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제가 물었습니다. 사실 묻지 않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일 겁니다. 언제나 그랬으니까요. 한 300만 원 정도? 아, 누나, 나 이번엔 진짜 갚는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진짜 갚는다고요? 지난 5년 동안 제가 상철이한테 보낸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억이 넘습니다. 그 중에 돌려받은 돈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이번엔 진짜라니? 누나, 나도 알아. 내가 그동안 못 갚은 거. 근데 진짜 이번엔 달라. 공장에서 정규직 전환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 정규직 전환. 그 말도 이미 3번째 듣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매번 무산됐습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상사랑 안 맞는다고, 야간 근무가 힘들다고. 항상 이유는 있었습니다. 상철아. 나도 돈이 무한정 있는 거 아니야. 알아. 누나? 근데 누나는 부동산도 있고 월세도 받잖아. 나는 진짜 막막해. 부동산도 있고 월세도 받는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하늘에서 떨어진 겁니까? 제가 25년 동안 악착같이 일해서 모은 건데 왜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생각해 볼게.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생각해 볼게라는 말은 주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알고 상철이도 알고 어머니도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여전히 평화로운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300만 원.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제가 한 달 동안 받는 임대료를 다 모아도 겨우 그 정도입니다. 하지만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올 겁니다. 누나가 돼서 하나밖에 없는 동생 어려운 것 뻔히 알면서도 안 도와주니? 하는 원망 섞인 목소리로요. 그리고 며칠 뒤엔 또 상철이한테서 전화가 올 겁니다. 누나, 진짜 급해. 도윤이가 학교 못 다니게 생겼어. 하는 절박한 목소리로요. 결국 줄 겁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제가 거절할 수 없다는 걸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통장 이체 화면을 켰습니다. 상철이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300만 원을 적었습니다. 송금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이번엔 안 돼. 이번만큼은 안 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50년 동안 제 것이라곤 하나도 없이 살았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도 혼자 악착같이 모은 돈도 결국은 동생 것이 됐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손가락은 이미 버튼을 눌렀습니다. 송금 완료. 잔액이 줄어드는 걸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또 졌습니다. 제 자신에게 이틀 뒤 예상대로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주야, 네, 엄마. 상철이 허리 아픈 거 들었지? 불쌍해서 어쩌니? 84세 어머니는 여전히 상철이만 걱정했습니다. 평생 그랬습니다. 아들은 소중하고 딸은 도와야 할 존재. 그게 어머니의 철학이었습니다. 엄마, 그거 핑계예요. 일하기 싫은 거잖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래도 아픈 건 아픈 거지. 너는 부동산도 있고 월세도 들어오는데 그깟 돈 좀 못 주니? 그깟 돈. 300만 원이 그깟 돈이라니. 어머니한테는 제 돈이 쉽게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나 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임대 건물 청소하고 세입자 민원 처리하고 고장난 보일러 고치러 다니는 건 보이지 않나 봅니다. 엄마, 저도 돈이 무한정 있는 거 아니에요. 무한정은 무슨? 넌 남편도 없고 애도 없으니까 쓸 데가 없잖아. 상철이는 도윤이도 키워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좀 도와줘야지. 남편도 없고 애도 없으니까 쓸 데가 없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가 원해서 남편을 잃은 겁니까? 제가 원해서 아이를 못 가진 겁니까? 그런데 그게 제 잘못이라는 듯이 말하는 어머니. 엄마, 상철이는 55이에요. 언제까지 누나한테 손 벌릴 건데요? 그래도 동생이잖아. 내가 누나잖아. 누나니까 도와야 한다. 딸이니까 참아야 한다. 돈이 있으니까 나눠야 한다. 그게 어머니의 논리였습니다. 엄마, 저 이번엔 진짜 못 도와줘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다음 말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난 내가 이렇게 냉정한 줄 몰랐다. 내가 너 낳아서 키운 게 고작 이렇게 이기적인 모습 보려고 키운 거니?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냉정하다고요? 제가요? 3, 40년 동안 동생 뒷바라지하고 조카 학비 대주고 어머니 병원비 내드린 제가 냉정하다고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언제까지 저는 제 것이 없어야 할까? 일주일 뒤 상철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누나, 돈 고마워. 다음 달에 꼭 갚을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로 300만 원이 정리됐습니다. 갚겠다는 약속은 어차피 지켜지지 않을 걸 알면서도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몸 조심해.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평화로운 한 달이었습니다. 상철이한테서 연락도 없었고 어머니한테서 전화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평화를 즐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임대 건물을 관리하고 저녁에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저한테 돈을 요구하지 않는 삶. 아무도 저를 ATM처럼 대하지 않는 삶.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11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조카 도윤이었습니다. 고모, 큰일 났어요. 아빠가 사고 났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고라니? 무슨 사고? 차 사고요. 지금 응급실이에요. 빨리 와주세요. 저는 옷을 챙겨 입고 택시를 탔습니다. 병원까지 30분이 걸렸습니다. 그 30분 동안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상철이가 크게 다쳤으면 어떡하지? 후유증이 남으면? 일을 못하게 되면? 병원에 도착했을 때 도윤이가 응급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모, 상철이는 안에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 중이래요. 1시간쯤 기다렸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누나예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습니다. 갈비뼈에 금이 가고 머리에 타박상이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동생인데 죽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입원은 해야 하나요? 일주일 정도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상철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는 붕대로 감겨 있고 얼굴은 피멍투성이었습니다. 누나, 정신은 있니? 미안해. 무슨 일이야? 어떻게 사고가 난 거야? 도윤이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친구 만나고 오시다가요. 차가 갑자기 브레이크가 안 먹혔대요. 하지만 다음 날 경찰서에서 받은 보고서는 달랐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67%,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저는 병실로 돌아가 상처리를 받습니다. 술 마셨구나. 누나, 한 잔만 마셨어. 그냥 친구가 억지로. 허리 아파서 일 못한다더니 술은 잘도 마시네. 상철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나 봅니다. 저는 한숨을 쉬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끝에 서서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예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철이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저는 매일 병문안을 갔습니다. 어머니도 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상철이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상철이 얼마나 아팠니? 엄마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한테 상철이는 영원한 아기였습니다. 55살이 됐어도 술 마시고 사고를 내도 여전히 불쌍한 아들이었습니다. 퇴원 전날 상철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누나, 잠깐 앉아봐.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누나, 이번에 차 완전히 망가졌대. 알아. 폐차 처리한다며. 근데 일 계속 다니려면 차 한 대는 있어야 해. 이왕 이렇게 된 거 새 차 한 대만 사주면 안 될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차를 사달라고요? 본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 낸 주제예요? 상철아, 너 미쳤니? 누나, 나 진짜 이번엔 정신 차리게. 술도 끊고 일도 열심히 할게. 그냥 이번 한 번만 도와줘. 도와달라고?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도와줬는데? 알아. 누나, 근데 차가 없으면 우리 생계가.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슬펐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질렸습니다. 이 끝없는 요구에, 이 당연함에, 이 뻔뻔함에. 병원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대체 언제까지? 며칠 뒤 어머니가 제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엄마, 어쩐 일이세요? 들어가도 되니? 네, 들어오세요.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러 오셨는지 대충 짐작이 갔습니다. 미주야, 상철이 차 사준다며. 무슨 말씀이세요? 상철이가 내가 차 사준다고 했는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철이가 어머니한테 거짓말을 한 겁니다. 엄마, 저 그런 말 안 했어요. 뭐 그럼 상철이가 거짓말한 거야? 제가 왜 차를 사줘요? 상철이가 술 마시고 사고 낸 건데. 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주야, 내가 좀 도와주면 되잖니? 상철이 그 나이에 허리 아파서 어디 취직도 못한다는데. 엄마, 그건 본인 책임이에요. 일은 안 하고 술은 매일 마시잖아요. 그래도 가족이잖아. 어머니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넌 부모 마음도 모르니? 내가 너 같은 딸 낳은 게 아니야.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한이라니요. 제가 어머니한테 한이라고요? 엄마, 나는 평생 가족 챙겼어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나 걱정해 준 적 있어요? 돈 있으면서 무슨 걱정을 해? 돈 있으면 걱정이 없어요? 엄마,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힘들어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넌 혼자 살잖아. 상철이는 도윤이도 키워야 되는데.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혼자 사는 게 제 잘못이에요? 남편이 일찍 죽은 게 제 잘못이에요? 그건 그렇지만 엄마는 평생 상철이만 챙기셨어요. 저는요. 저는 엄마 딸 아니에요? 어머니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 이제 못 도와드려요. 상철이 차도 못 사주고 돈도 못 보내드려요. 미주야, 엄마, 이제 그만 가주세요. 어머니는 한참을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셨습니다. 현관문을 나서시며 돌아보셨습니다. 너 후회할 거야. 나중에 혼자 늙어서 외로울 때 그때 후회해도 늦어.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억울함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내겠다고. 서재로 가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상철이한테 보낸 돈의 기록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로 보낸 돈 6천만 원, 병원비로 보낸 돈 2천만 원, 도윤이 학비와 학원비 4천만 원, 차 수리비, 집 수리비, 기타 3천만 원, 총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어머니 병원비로 5천만 원, 어머니 생활비로 3천만 원, 합치면 2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가족 간 금전 거래를 정리하고 싶어서요. 변호사가 제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십니다.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요? 먼저 지금까지 보내신 돈에 대한 증빙을 정리하시고 앞으로는 일체의 금전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겁니다.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적어도 선을 긋는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내용 증명을 작성했습니다. 수신인 이상철. 본인 이미 주는 금일부로 기아에 대한 일체의 금전적 지원을 중단할 것을 통보합니다. 지난 5년간 지원한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환을 요구하지 않으나 금후 추가 지원은 불가함을 명확히 합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가슴 한쪽이 시원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상철이한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상철아, 오늘 변호사 통해서 내용 증명 보냈어. 이제부터 나한테 돈 요구하지 마. 너는 쉰다섯이야.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 답장은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상철이가 제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상철이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충혈돼 있었습니다. 누나, 왜 왔어? 누나. 나 진짜 반성했어. 도윤이도 울고 엄마도 병나셨어. 한 번만 봐줘. 저는 문틈에 서서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55의 남자가 누나 앞에서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불쌍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상철아, 들어가. 누나, 제발 이번 한 번만. 들어가라고 했어.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상철이가 멈칫했습니다. 이런 누나를 처음 본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누나, 그래도 우리 남매잖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피가 진하다고? 상철아, 그 진한 피로 넌 50년 동안 날 뭘로 봤어? 상철이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넌 날 ATM으로 봤어. 돈 나오는 기계. 필요할 때만 찾는 자판기. 누나,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뭐야? 지난 몇십 년 동안 내가 나한테 고맙다고 말한 적이 몇 번이나 돼? 내 생일에 전화라도 한 번 한 적 있어? 상철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나, 나도 힘들었어. 허리도 아프고 돈도 없고. 너만 힘들었어. 나는 안 힘들었을 것 같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0년 동안 참았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나도 남편 잃고 혼자 살기 힘들었어. 밤새 울고 외로워서 미칠 것 같았어. 근데 누가 날 위로해줬어? 엄마는? 너는? 아무도 없었어. 그냥 혼자 일어나서 일했어. 악착같이 돈 벌어서 살았어. 누나, 그렇게 번 돈을 내가 다 가져갔어. 1억 5천만 원. 그게 내 인생이었어. 근데 넌 한 푼도 안 갚았어. 갚을 생각도 없었잖아. 상철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상철아, 이제 끝이야. 나한테 더 이상 기대하지 마. 누나. 그럼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넌 55이야.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 누나, 상철이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밖에서 상철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을 다시 열지 않았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동생이니까요. 하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문 밖에서 상철이 소리쳤습니다. 누나. 나 진짜 죽고 싶어. 그 말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건 내 선택이지. 내 책임은 아니야. 제가 문 너머로 말했습니다.
차갑게, 단호하게. 한참 뒤 밖이 조용해졌습니다. 창문으로 보니 상철이가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고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불쌍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주야, 내가 상철이를 어떻게 한 거니? 제가 뭘 어떻게 했는데요? 상철이가 울면서 왔어. 누나가 차갑게 대한다고. 엄마, 저는 제가 할 일을 다 했어요. 이제 상철이가 할 차례예요. 내가 그렇게 냉정한 사람이었니? 냉정한 게 아니에요. 이제 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 인생, 가족도 없는 주제에 무슨 인생이야?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가족도 없는 주제에 평생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엄마, 그 말 이제 안 통해요.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이제 그만 전화 끊을게요. 미주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상철이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도윤이 번호까지 모두 사라졌습니다. 제 핸드폰에서, 제 인생에서. 며칠 뒤 도윤이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고모, 도윤아, 왜 왔니? 고모 아빠가 정말 힘들어 하세요. 집에서 매일 술만 마시고. 그건 내 아빠 문제야. 고모 제발요. 학비만이라도. 제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도윤아, 너 올해 23이지? 네, 23이면 어른이야. 이제 내가 알바하든 대출받든 해서 학비 내야지. 고모한테 기댈 생각하지 마. 고모. 그리고 내 아빠한테 전해. 더 이상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이제 정말 끝이라고. 도윤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말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상철이도, 어머니도, 도윤이도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했습니다. 50년 동안 끊임없이 울렸던 전화가 조용해지니 어색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조용한 아침, 평화로운 저녁. 아무도 저한테 돈을 요구하지 않는 하루하루. 그게 자유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내려 마셨습니다. 창밖을 보며 하루를 계획했습니다. 오늘은 뭘 할까? 부동산 관리를 할까? 책을 읽을까? 친구를 만날까? 선택은 제 것이었습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누구를 위해 돈을 아낄 필요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여행사를 찾아갔습니다.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몰디브요. 평생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아니, 꿈도 꾸지 못했던 곳이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쓸 수 없었으니까요. 항상 동생을 위해, 어머니를 위해, 조카를 위해 아껴야 했으니까요. 언제 출발하실 건가요? 다음 주요. 얼마나 머무실 건가요? 한 달이요. 여행사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한 달이요? 네, 문제 있나요? 아니요, 전혀요. 좋은 선택이세요. 일주일 뒤 저는 인천공항에 있었습니다. 큰 캐리어 하나와 작은 가방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등석이었습니다. 평생 이코노미만 타던 제가 1등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승무원이 샴페인을 가져왔습니다. 편안한 여행 되세요. 감사합니다.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됐네. 웃음이 났습니다. 조용한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긴 웃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붉은 태양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오늘은 뭘 할까? 스노클링을 할까? 스파를 받을까? 아니면 그냥 침대에 누워 책을 읽을까? 선택은 전부 제 것이었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었고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걷기만 했습니다. 지난 50년의 무게가 조금씩 벗겨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녁에는 수상빌라로 돌아와 샴페인을 마셨습니다. 베란다에 앉아 바다를 보며 한 모금씩 마셨습니다. 참 좋다. 또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늦게라도 내 인생이 내 손에 있다는 게 별이 떠올랐습니다. 쏟아질듯 많은 별들이 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울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이미주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